지난 1월 그 배우 주진모 씨가 지인과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이 주진모 씨를 비롯해 배우 하정우 씨와 유명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피해자가 모두 8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죠. 네,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관련 연예인만 피해자인데 모두 8명입니다. 경찰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진 않았지만 최영일 평론가님, 어떤 내용인지. 왜냐하면 이게 유명 연예인들의 또 프라이버시, 은밀한 사생활 이야기가 있어서 언급이 조심스러운데 이 사건의 단초는 사실은 1월에 이미 나왔던 거예요. 네. 1월에 주진모 씨가 등장을 하면서 주진모 씨 등 일부 연예인들이 이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는데 그 안에 있던 사생활 정보가 유출되면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범죄 조직이 빼낸 것이고 압박을 당해서 지금 돈을 요구받았다. 네. 사실 주진모 씨는 돈을 요구받았다까지 이야기했고 이 사실 주진모 씨의 이 대화방, 그러니까 이 대화방 일부 내용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러한 정보를 일부 유출했다. 보복을 한 거죠? 네, 보복을 한 거죠. 그래서 주진모 씨는 참담하다. 여기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여파가 미쳤고요. 여성 피해자도 등장을 했습니다. 사과까지 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전모가 밝혀진 거예요. 근데 범죄 조직이 다 잡힌 게 아니에요. 일단 일당 중에 2명이 검거가 됐고 확인된 사실은 8명의 연예인의 휴대전화가 털렸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당했는데 이 중에 주진모 씨 등 3명을 돈을 내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일부 피해가 발생했고 5명의 연예인은 돈을 냈는데 1인당 평균으로 보면 1억 이상입니다. 5명이 6억 1천만 원의 6억이요? 네, 돈을 주었고 이게 뺏겼다는 거죠. 협박에 의해서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현재 알려진 피해 연예인은 우선 주진모 씨하고 영화배우는 하정우 씨죠. 정말 유명한 배우들인데 대한민국 영화계를 이끌고 있는 분들인데 김관섭 변호사님. 2명은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주진모 씨하고 하정우 씨. 근데 나머지 6분에 대한 신상이 좀 거론이 되고 있나요? 아니, 아직 이제 누구인지는 언론에서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마 그중에 연예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지금 현재는 8명이라고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주진모 씨와 관련된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카톡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협박 내용.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밝힌 연예인 말고도 상당히 많이 이런 협박을 받고 연예인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걸 경찰에 이제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지금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도 사실은 해킹당해가지고 협박, 공갈 이걸로 계속 지금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특징은 그거예요. 먼저 이런 걸 가지고 사실 해킹을 하게 되면요. 핸드폰 안에 있는 지인들의 명단을 다 입수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아내면 좀 약간 우리가 저장을 좀 특이하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회사 사장님, 아니면 직장 동료. 그러면 그 해킹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원격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카톡 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자기들이 다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소름이 끼치고 겁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을 요구한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나머지 5명은 6억 송금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송금해라고 2천만 원 송금하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 이거 보고 다 없는 걸로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 다른 조직원이 어떻게 얘기해서 안 되겠다. 좀 더 해라. 가지고 이 한 건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면서 일반이라면
저렇게 많은 돈을, 그러니까 평균 1억 원씩인 거잖아요. 네네네.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김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저 안에 포함된 분들이 연예인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예. 저런 이제 주로 일반적으로 네. 중국에 있는 총책이 있거든요. 조직이 있는데 이제 타켓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저 조직은 주로 연예인 위주로 하고 또 다른 조직은 뭐 일반인 위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거고 아마 1억 원을 처음에 1억 원 받을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면 저희 경찰이 적발이 안 됐다고 하면 저거 말고도 계속 돈을 또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네. 사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연예인들이라는 이 위치,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굉장히 협박범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시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 조직도 특정 연예인들 타깃하고 이렇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더럽게 많은 돈을 좀 요구를 하는 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뭐 내용이라는 게 본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들 또 어떤 면에서 좀 부적절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어떤 면에서 연예인들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 자신의 명성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힐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약점들을 아마 이제 고려해서 이 조직 범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핸드폰을 해킹을 했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문제는 이제 주범이 다 중국에 있다는 것은 중국 공안당국에 지금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과연 이걸로 끝나겠는가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해킹 범죄 조직들이 사실 중국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국내 조직과 연계가 돼서 이렇게 또 거금을 예를 들어서 뜯기는 경우도 많고. 근데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김광선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이게 돈 한 번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어떻게 걸리면 끊임없이 이 조직은 그걸 이용을 하고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정보를 또 캐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선에서 반드시 처음에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 이것이 공개될 걸 두려워서 조금 주다 보면 정말 거액을 주고 네. 거기 또 헤어나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주진모 씨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에 내가 이렇게 협박범들한테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복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최영일평은 왔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적나라한 사생활 SNS 문자가 인터넷에 올라가고 주진모 씨는 굉장히 이 연예인으로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상황이었어요. 아주 곤란해진 게 뭐냐면 이때 1월 상황을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지난해 버닝썬이 있었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이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이 안에 사실은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들을 공유하면서 지금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진모 씨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대중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대화방 내에서 또 다른 여성들을 언급한 주진모 씨의 개인적인 대화가 나옵니다. 예. 주진모 씨가 이런 얘기를 지난 1월에 했어요. 이 불법 해킹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들을 자신에게 보내왔는데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이제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신을 지켜봐줬던 지인과 팬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이 제 문자 메시지에 언급됐던 여성분들에게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과도 해야 되고 또 팬들에게도 이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이 억울함도 또 토로해야 되고 이 해킹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극심한 공포, 두려움을 느꼈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진모 씨는 돈을 주지 않은 3명에 속해서 이러한 이제 보복, 이 정보 노출을 이제 당한 것이고 하정우 씨를 포함해서 또한 5명은 결국은 거액의 돈을 이제 범죄자들에게 협박으로 인해서 뺏기게 됐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1월에 보도될 때는요. 연예인 10여 명의 휴대전화가 털렸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지금 경찰이 확인한 것은 일단 8명. 이 사태가 어디까지 더 치달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네, 또 최근에 이 사건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이 자신이 주진모 씨의 휴대전화를 해킹했다 이렇게 말했던 게 알려졌거든요. 이현종 의원님. 네. 결국에는 뭐 조주빈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조지민이 한 거는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네.
왜냐하면 조주빈이 이제 그 N번방 이제 자기가 있는 방을 운영을 하면서 뭔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또 대단한 정보를 가진 사람처럼 이제 행세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익근무요원들,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을 이용을 해서 네. 연예인들의 정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거를 다 빼낸 사실은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자가 이제 구속되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거를 통해 자기가 나 누구 연예인 차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거 알고 있다 다 올리면서 그 사건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떠벌리고 다닌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내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신뢰할 수 있게끔 자기를 포장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아닌 걸로 드러났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조주빈 같은 경우도 사회복무 요원을 통해서 특히 어떤 연예인들의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정보를 빼낸 거는 밝혀졌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악용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건도 나름대로 수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까지 이 연예인들 해킹 협박 주범은 중국에 있는 것을 파악이 되고 있고 공범인 2명만 잡힌 상태고 이 공범 2명은 받은 자금을 협박해서 받은 작업을 중국으로 이제 송금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김관선 변호사님. 네. 굉장히 조직적이고 제가 보기엔 조주빈보다는 더 거대한 조직이 움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중국에 있으면 이게 수사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뭐 해킹을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마추어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복무요원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거 자체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걸 조직 직원으로 만들어갖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해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뭐 클라우드를 통해서 들어가서 해킹하는 방법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얼마 결제됐습니다라는 문자가 딱 와요. 네. 그러면 그런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뭐 이래갖고 200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하면 누가 누가죠? 썼지? 예, 이거 알아봐야 되고. 그럼 그걸 클릭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 핸드폰 자체에 스파이가 심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핸드폰 내 개인정보, 뭐 본인의 신분증이랄지 아니면 계좌번호랄지 지인들의 어떤 명단이랄지 사진이랄지 이런 걸 그쪽에서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부분이 해킹을 하게 되면 이제 국내 서버가 있으면 추적이 가능한데 이제 중국에서 하는 거죠. 그런 일반적으로 중국의 총책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돈을 이제 인출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국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박이나 아니면 해킹은 중국에서 하고 그건 얼마든지 뭐 네. 핸드폰이랄지 IP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돈을 인출은 여기서 아르바이트생이랄지 그런 걸 모집을 해요. 그래서 통장을 빌리게 되고 통장을 빌려서 입금을 하고 전달을 하게 되면 이제 얼마를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 인출과 관련된 것은 추적하면 잡을 수가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총책은 굉장히 잡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이 연예인 협박 사건과는 별도로 이번에 경찰 수사 결과 이 범죄 조직에서 또 몸캠 피싱 관련 범인도 체포를 했거든요. 최영일 평론가님. 맞습니다. 몸캠 피싱이 뭐예요? 그러니까 30대 남녀가 체포됐는데 몸캠 피싱은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킹을 하는 방법도 네.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협박을 해서 당신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나에게 보내라. 이런 경우도 있고 혹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서 이 그루밍이라 그러죠. 네. 심리적 그루밍으로 마치 이제 교제하는 분위기를 연출해서 상대의 신체 사진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는데 몸캠 피싱 말 그 자체는 자신의 신체 부위나 어떤 성적인 행동에 대한 사진을 보냈을 때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몸캠 피싱의 피해자는 여성도 있지만 남성도 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네. 과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몸캠 피싱으로 일반인들을 협박해서 이 상대적으로 금액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190만여 원 정도를 뜯어냈고요. 이걸 또 중국에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피해자가 더 늘어나고 피해 금액도 늘어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네. 사실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요.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협박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경찰에 사실 무조건 신고하기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신고해야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몸캠 피싱에 말려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최현 평론가 얘기를 했지만 몸캠 피싱의 전형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팅 사이트나 SNS 통해서 어떤 전혀 모르는 여자하고 채팅을 하거든요. 그럼 채팅이 굉장히 약간 분위기를
약간 어떤 성적인 걸 유도를 해요. 네. 그래서 그쪽은 사실은 근데 상대방은 여자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남자 중국 조직책이 많아요. 네. 근데 여자애처럼 행세를 하고 거기서 일단 음란한 그런 모습의 사진을 보내주면서 너 것도 찍어 보내라. 그럼 나는 더 음란한 걸 보여야겠다는 식으로 유도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사진 찍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진 자체가 얼굴까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해킹을 하게 되면 네 G7에 다 뿌리겠다고 하면 이 공포감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본인의- 부분에도 또 조주빈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본인의 인생이 완전 망가지기 때문에 사실 저쪽에서 응한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감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네. 대부분의 몸캠 피싱 다음에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처음에 500만 원만 줘라. 돈이 없어도 어디서 꾸어서라도 달라고 하면 500, 300, 1000 주다가 이게 갈수록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감당을 못할 때 대부분 신고를 합니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면 몸캠 피싱 한 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반성을 하고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유포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못 받게 되면 유포를 한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초동부터 경찰에 신고해서 같이 협의해서 수사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유포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경찰도 이런 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담 조직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